방송인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주장이 불거졌네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KBS의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더불어 포럼에 가입해서 대표직을 맡은 직후에 작가와 PD에게 방송 출연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 전 대표 측은 또다시 블랙리스트 부활인가 당장 출연 불가 결정을 철회하라 이런 성명을 냈는데 먼저 이 의혹을 제기하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입장 들어보고요. 전문가 의견까지 차례로 듣겠습니다. 황교익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고정 출연은 아니죠? 예, 고정 출연은 아니고요. 목요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1시간 동안 나가서 이제 강연하는 것인데, 예, 예전에 저도 한번 거기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생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 재료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예. 주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로 1시간 동안 꾸미자라고 해서, 그래서 뭐 승낙을 했고요. 그 최초 요청 받은 건 언제입니까? 12월 말에 요청을 받고 1월 6일 날 PD와 작가들과 같이 미팅을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짜고 예. 그래서 방송 예정일은 언제예요? 뭐 2월 달에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예. 이번에 생방이 아니라 녹화로 하자 해서. 예. 근데 14일에 그 더불어 포럼이 발족을 했거든요. 더불어 포럼이 어떤 조직이죠? 뭐 문재인 지지를 하는 시민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는 뭐 지지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하기 위해서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간 뭐 시민 네트워크가 14일 날 발족을 했고 거기에 공식 직함을 맡고 계신가요? 예,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몇 명입니까? 한 20여 명 됩니다. 20여 명에 한 명. 네. 예. 14일 날 그게 공식 발족했고 공동대표의 하나라는 게 그날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서요. 그리고 16일 날 저녁에 작가한테서 전화가 와서 진행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분은 KBS에서는 출연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런 게 교양제작국에서의 결정이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걸 미루자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미루자. 그런데 언제까지? 예. 이런 건 없죠. 예. 그게 뭐 대선이 끝나고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게 출연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루지요 하는 말이 곧 그 출연은 이제 못합니다 하는 말과 같죠. 어쨌든 이번에는 안 된다 그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예. 시민의 권리고 자유인데 예. 이것이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방송 출연 뭐 기타 등등의 일에 예.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예. 제가 그 아침마당에 나가서 뭐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고 뭐 이럴 것도 아니고 네. 뭐 정치 프로그램도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재료 고르기라는 특강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예. 음식 문화 이야기니까요.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예. 일단 제가 통보를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보고 예. 방송 출연 금지에 대한 통보를 받았지. 예. 이런 경우가 저 같은 입장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됐다 이거군요. 그렇죠. 아예 섭외를 하지 않게 되겠죠. 네. 섭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KBS에 의해서 리스트에서 당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예. 네. 자, 그런데 네. KBS 쪽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지금 또 나왔는데요. 네. 대선 전국으로 급격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유력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공식 직책을 맡은 인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출연을 배제한다는 원칙, 제작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원칙에 의해서 출연이 어렵다. 그러니 대선 후에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제가 듣기에도 또 이런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선 기간은 아니죠.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뭐 실질적인 뭐 대선 기간이다라고 그거는 뭐 자의적으로 KBS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KBS가 뭐 선거 기간을 정하는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그냥 멋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원칙이 예전부터 있었고 관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냥 그 비슷한 관례를 하나 찾아보죠.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송혜 선생님이 계세요. 아, 공개 지지하셨나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분이 KBS의 그 간판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 네. 진행자시죠. 온 국민이 다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근데 그분은 출연 금지 안 나가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 그렇죠. 그분과 내가 네.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그 송혜 선생님은 지난 대선 기간에서도 진행을 계속 하셨었나요? 예, 그랬었죠. 그랬었다. 어떤 분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송혜 선생님의 경우가 저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송혜 선생님 원래 진행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잘 하시는 분이죠. 예.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방송 진행의 일은 그냥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제가 원래 잘하는 음식 관련되는 그 언론인으로서 일은 그냥 지속하면 되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만약 이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적용한다면 사실 저랑도 인터뷰하면 안 되네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다른 데 출연하시는 방송도 일절 나가시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방송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분도 없고요. 제가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 데서도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뭐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KBS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잣대가 엄격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열린 포럼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임의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고대영 KBS 사장님이 충청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청 포럼은 박리문 전 총장을 대선에서 어떻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사장님부터 사장은 뭐냐? 사퇴를 하시는 게, 네. 그게 순서가 사장님 사퇴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안 나갈게요. 사장님 사퇴하면 안 나가신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였고요. 자, 계속해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야, 최진봉 교수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요. 황당해요? 네, 왜냐면, KBS 제작 가이드라인은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를 할 때 있어서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편향적인 걸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황교익 씨 거기 나와서 하려고 했던,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가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 출연을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으셨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KBS에 지금 출연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경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모든 사람 다 출연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대표적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잣대가 엄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이건 안 먹힌다. 그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TV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거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익 씨가 나와서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불렀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프로라고 하면 양쪽 의견을 다 들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정당의 이념을 갖고 있는 분이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만 이분이 출연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음식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색깔은 정치적 내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생방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뭐 방영 안 하거나 아니면 조율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작 가이드라인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건 그럼요. 시사 프로그램 정도에 한정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유독 KBS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졌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게 바로 저는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미방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KBS 그러니까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 구조가 여야가 7대4 구조로 돼 있고요. MBC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의 구조가 6대3으로 돼 있습니다. 여야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가까운 분들이 사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는 그게 그렇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랬죠.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이번에 방송법 일부 개정안인데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거죠.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시권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전화해서 압력도 가하고 또 전 사장이 지금 고대영 사장은 아닙니다만 전 사장 김환현 사장이 압력을 넣어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도 줄이라 그러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기사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를 없애라 그러고 이런 압력을 가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익 씨의 이런 건이 터진 것도 KBS의 사장과 간부진들이 아무래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작 기준을 이런 데까지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새누리당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 시사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황교익 씨의 출연을 금지시킨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식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 대한 것이었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인데 과도하게 알아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KBS가. 방금 언급해 주신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기 위한 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 미방위에서 공청회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최 교수님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갔다 왔죠. 어떻게 좀 의견이 모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안 모아지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이런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의 추천 비율이 너무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7대6으로 바꾸자. 여당이 프리미엄을 하나 더 줘서 7명으로 하고 야당 추천 이사를 6명으로 하고 대신 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자. 그래야 특정 정당의 정치 색깔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하면 최소한 야당 추천 이사들도 동의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장을 못 뽑게 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논란이 되다 보면.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NHK 같은 경우에는 사장 선임의 4분의 3의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일본 NHK가 그 4분의 3 규정 때문에 사장을 못 뽑고 공전을 계속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합의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주장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새누리당 쪽 진술인이 그렇게 반대했다고요? 새누리당 진술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죠. 그럼 미방의 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은 다음번에도 본인들이 여당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이 적기다. 사실은요, 저는 무슨 걱정까지 됐냐면 어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교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쉽게 이 일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집권하고 나면 생각 달라진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예, 계속 바꾸자고 예. 얘기했는데도 정권만 잡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미리 이걸 마련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야권 쪽은 오히려 지지합니까? 그럼요. 지금 지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사장 임명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방송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선 전에 체제를 바꿔서 2월 말이면 MBC 사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해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예. 그랬을 때 지금의 체제로 가면 또 친정부적인 성향의 보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 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거는 2월 말 MBC 사장을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뽑고 싶은 그렇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선에서 어쨌든 유리한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여론 조성에 유리한 어떤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참 교수님 지적대로 누가 여당 될지 아직 불투명한 이 상황이 적긴데 예. 당장 2월 말 MBC 사장 선임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또 안 된다? 그렇죠. 어처구니 그러니까 없네요. 너무 정치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 자기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만 묶여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정당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새누리당과 비슷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야당이 조금 더 설득을 해서 예. 사실은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국회 선진화법에 관계없이 통과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에 요청을 받고 1월 6일 날 PD와 작가들과 같이 미팅을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짜고 예. 방송 예정일은 언제예요? 뭐 2월 달에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예. 이번에 생방이 아니라 녹화로 하자 해서. 예. 근데 14일에 그 더불어 포럼이 발족을 했거든요. 더불어 포럼이 어떤 조직이죠? 뭐 문재인 지지를 하는 시민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는 뭐 지지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하기 위해서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간 뭐 시민 네트워크가 14일 날 발족을 했고 거기에 공식 직함을 맡고 계신가요? 예,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몇 명입니까? 한 20여 명 됩니다. 20여 명에 한 명. 네. 예. 14일 날 그게 공식 발족했고 공동대표의 하나라는 게 그날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전국으로 급격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유력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공식 직책을 맡은 인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출연을 배제한다는 원칙, 제작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원칙에 의해서 출연이 어렵다. 그러니 대선 후에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제가 듣기에도 또 이런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선 기간은 아니죠.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뭐 실질적인 뭐 대선 기간이다라고 그거는 뭐 자의적으로 KBS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KBS가 뭐 선거 기간을 정하는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냥 멋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원칙이 예전부터 있었고 관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냥 그 비슷한 관례를 하나 찾아보죠.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송혜 선생님이 계세요. 공개 지지하셨나요? 예, 그렇죠. 예. 그분이 KBS의 그 간판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시죠. 그리고서요. 그리고 16일 날 저녁에 작가한테서 전화가 와서
진행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분은 KBS에서는 출연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런 게 교양제작국에서의 결정이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걸 미루자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미루자. 그런데 언제까지? 예. 그런 건 없죠. 예. 그게 뭐 대선이 끝나고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근데 그게 출연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루지요 하는 말이 곧 그 출연은 이제 못합니다 하는 말과 같죠. 어쨌든 이번에는 안 된다 그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예. 시민의 권리고 자유인데, 예. 이것이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방송 출연 뭐 기타 등등의 일에 예.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예. 제가 그 아침마당에 나가서 뭐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고 뭐 이럴 것도 아니고, 네. 뭐 정치 프로그램도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재료 고르기라는 특강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예. 음식 문화 이야기니까요.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예. 일단 제가 통보를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보고 예. 방송 출연 금지에 대한 통보를 받았지, 예. 이런 경우가 저 같은 입장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됐다 이거군요. 그렇죠. 아예 섭외를 하지 않게 되겠죠. 네. 섭외를 섭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KBS에 의해서 리스트에서 당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예. 네. 자, 그런데 네. KBS 쪽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지금 또 나왔는데요. 네. 대선 방송인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주장이 불거졌네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KBS의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더불어 포럼에 가입해서 대표직을 맡은 직후에 작가와 PD에게 방송 출연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 전 대표 측은 또다시 블랙리스트 부활인가 당장 출연 불가 결정을 철회하라 이런 성명을 냈는데 먼저 이 의혹을 제기하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입장 들어보고요. 전문가 의견까지 차례로 듣겠습니다. 황교익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에 고정 출연은 아니죠? 예, 고정 출연은 아니고요. 목요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1시간 동안 나가서 이제 강연하는 것인데, 예, 예전에 저도 한번 거기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생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 재료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예. 주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로 1시간 동안 꾸미자. 라고 해서 그래서 뭐 승낙을 했고요. 그 최초 요청 받은 건 언제입니까?